3월 30일 수요일 빠밤. 오늘 새로운 스타일 도전해봤어. 어때? 나는 너무 어색해. 이거 소리도 이상해. 한번 그래도 입어봤어. 오늘 얘기 제목, 상승해도 하락해도 심취하지 말자. 아쉬운 게 정답일 수도 있어. 이 얘기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 최근에 되게 재밌는 댓글들이 달리더라고. 댓글들이 아래에서 더 잡을 걸 아쉬워요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너무 빨리 팔았어요 아쉬워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곰곰이 보다가 그래, 아쉬운 게 정답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걸로 가지고 얘기 한번 써볼 거고, 그러면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 또 해보자. 그리고 빅스부터 오늘 또 볼게. 빅스 지수 오늘도 19.54로 20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어. 좋아, 잘하고 있어. 빅스 계속 20 아래에서만 움직이자. 그리고 QQQ부터 바로 봐볼게. QQQ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얘기했던 1차 가속방지턱 0.618 라인인 370.84달러 요거를 장중에 한번 저항 맞고 내려가다가 일단은 종가는 거의 엇비슷하게 했어. 그래서 371.16달러 요쯤에서 이제 종가를 한 걸로 보이고, 그러고 그러면 1차 가속방지턱 맞았네. 0.618 라인이 나한테 있어서는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인 거거든. 이때까지 하락을 쭉 맞으면서 주식 비중을 무겁게 많이 늘려놨어. 그러면은 요거를 지금 0.618 라인까지 올라왔다 하면은 좀 가볍게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건데, 비중 조절 가볍게 하는 게 어떤 건데? 라고 궁금하시다면 알려드리기 인지상정. 미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생각해 볼 만한 게, 사실 내가 빨간 추세를 이렇게까지 확장을 안 해놨었어. 요 정도까지만 그려놨었거든. 이걸로 표시해 볼게. 요 정도까지만 그려놨었다가 지금 위로는 채널 여기까지 지금 그려놨고, 아래로는 여기까지만 그렸는데 아래 채널 여기까지 지금 확대가 돼 있거든. 그래서 지금 위치는 작은 채널에서 상단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상단은 아니고 위 채널은 쓰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은 채널을 확장해서 봤을 때 얘가 이제 움직이면서 여기까지 갔을 때 나는 이거를 뭐 아쉽게나마 잡을 수 있나? 먹을 수 있나? 요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게 아니고 반대로 얘가 이제 저항을 맞아서 떨어지면서 뭐 여기까지는 솔직히 안 올 것 같고 한 여기 정도까지 추세 하단까지 온다. 그러면은 요때 이 기회를 오는 거 다 잡을 수 있나? 이 대비가 되어 있나?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비중 조절을 해 나가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에 모두 다 대비가 되는 그런 비중으로 조절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올라가도 아쉬운 마음이 들고 내려가도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고 그 정도 비중이 적정하겠다. 그러면은 아쉬운 마음이 정답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들도록 하고, 아무 데서나 잡지 말자. 요 얘기를 하고 싶어. 이제, 어쨌든 차트를 보면서 계속 중점적으로 하는 얘기는 어디서 살까? 어디서 팔까? 이런 얘기들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데, 아무 데서나 사고 팔지 말자. 그럼 아무 데서나? 아무 데는 어딘데? 라고 물어보면은, 일단은 나는 추세를 믿으니까, 피치포커상에서는 여기 빈 구간들 있지. 빈 구간. 요 사이에서는 정말 이런 구간에서 사고 판다는 거는 정말 그저께 썸네일이었지. 어정쩡한 위치다. 사기도 팔기도 어정쩡한 위치인데, 여기서 만약에 나 이제 이때까지 하락을 맞았었고, 그러면 난 또 이거는 잠깐의 반등일 뿐이고 다시 또 하락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하락에 심취해가지고 그럼 나는 롱을 버리고 이제 숏을 취하겠어. 막 그런 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아무 데도 아닌데 이런데 빈 공간에서 확 잡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나는 롱에 취해서 그래, 이제부터는 가는 거야. 지수가 갈 수밖에 없지. 미국 못 믿어? 이러면서 그냥 막 풀 매수 해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런 추세 상단에 갔을 때, 하단에 갔을 때 전혀 대비가 안 되는 거니까는 그거는 옳은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조금 사고 팔아야 될 위치가 분명히 있단 말이지.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이제 요것도 얼마 안 남았어. 여기 추세 상단 지금 0.618 라인 여기고 조금 남았거든. 여기서부터는 또 조금 더 의미 있게 비중 조절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보고 있는데, 요 정도 오면 또 비중 조절 해줘야 될 거고, 지금은 추세로만 얘기를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만약에 나는 이평선을 의미 있게 보는데 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평선을 QQQ 20일 이평선 확인하러 가면 그때부터 포지션을 잡아야지 라고 기다리고 있거든. 그렇게 되면은
21평선 아직 한참 남았는데 여기서 갑자기 포지션을 잡는 일은 없겠지. 아무 데서나 이렇게 잡을 수는 없을 거고. 그리고 혹은 나는 지지저항선을 믿어. 이거 엄청 세다고 믿어. 라고 하면은 얍. 이거는 지지저항선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그려주는 건데 정말 이러지 말자. 이렇게 지지저항선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빈칸들 보이지? 이런데 아무 데도 아닌데 여기서 사고 팔고 하기는 아무 기준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거든지 좋아. 내가 믿는 거, 그리고 내가 백테스팅 해봤는데 이건 잘 맞아 하는 것들.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최고 크게 보는 게 피보나치, 그리고 지금 피치포크의 추세선, 요게 되겠지? 요거를 이제 기준 삼아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자리, 사야 될 자리, 추세 하단이다. 피보나치상에서 0.618, 0.786 라인 구간에 들어왔다. 이럴 때 이제 사고 팔아야 되겠다 하는 기준이 될 거고, 정말 빈 공간에서 아무 데서나 사고 팔지 말고 그렇게 이제 마음 먹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QQQ로 보면서 말하고 싶은 결론은 지금 일단은 1차 광속방지턱 0.618 라인에도 왔고, 그리고 위로 이제 추세 상단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는 얘가 이제 추세 상단으로 진짜 올라간다 라고 해도 나 이거 잡을 수 있고, 추세 하단으로 내려간다 라고 해도 잡을 수 있어. 두 가지 경우에 다 대비가 돼 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아마 조금 있으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그런 게 정답이 아닐까? 요 정도로 비중 조절 조금씩 해야 갈 때다. 요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럼 이어서 TQQQ 한번 볼게. TQQQ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0.5 라인에 근접하고 0.618 라인이 요 위 조금 괴리율이 많이 커져가지고 요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내가 원래는 0.618 라인이 거의 70달러, 69달러 요쯤에서부터 이제 매도할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괴리율이 좀 커지면서 QQQ를 봤을 때 이제 추세 상단도 얼마 안 남았고 조금 조정이라도 살짝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굉장히 헤비하게 들고 있기 때문에 요걸 조금 가볍게는 조절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사실 어제도 조금 덜었고 지금 조금씩 이제 비중 조절하면서 봐야 될 때인 것 같아. 그래서 TQQQ 상에서도 0.5 라인 63.53달러 지금 근접해저는 와 있고, 일단 추세 상단까지도 빨간색 추세 상단 요쯤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 요것도 크게 멀지는 않아 보여. 그래서 요거 참고해가지고 TQQQ도 비중 조절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QQQ는 내가 지금 포지션이 없어서 TQQQ를 매도를 하면 그 캐시를 가지고 QQQ가 22평 맞을 때 그때 이제 포지션을 잡아갈 예정이거든. 그리고 TQQQ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추세 피치포크 하단까지 내려온다 라고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요때는 TQQQ 잡아야지. 그래서 그때는 TQQQ 이제 추가 매수할 요량으로 보고 있어.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부터는 진짜 QQQ랑 TQQQ 요거를 이제 같이 운용을 해갈 생각으로 새로운 전략 한번 써볼 거야. 그래서 너무 기대돼. 그래서 오늘 장에도 보면서 또 어떻게 움직이나 보고 대응을 할 것 같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평선을 조금 의미 있게 썼었네. 그치? 요 사이에 꼭 끼인 모습 보여주는 거고, 프리장은 61.95달러에서 시작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사실 또 지금 얘네가 한 다발로 모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 이평선들이 쭉 이렇게 모여주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게 한 다발로 모이면은 또 한동안은 조금 상승해 나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거든. 뒤에 백테스팅 해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도 아직 상승이 조금 더 남아있는 거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평선으로 봐도 조금은 상승이 아직 남았어 라고 얘기해주는 것 같고, 보조지표를 봤을 때는 얘도 QQQ랑 비슷해가지고 특별하게 더 얘기해줄 거는 없겠다. 그치? 그래서 QQQ를 봤을 때도 뭐 당장에 이제 조정을 맞고 하락이 오겠다 그 정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상승이 남았다 치더라도 나는 아쉬운 마음으로 비중 조절을 좀 해야겠다. 아쉬운 마음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비중 조절 해줄 것 같아. 그렇게 보고 그 다음 스파이 한번 볼게. 스파이 같은 경우에는 0.786 라인이 463.7달러까지 아주 근접해 왔었던 거고, 빨간색 채널 상에서는 지금 중앙 뚫고 위쪽 채널 지금 선택을 해서 프리장가도 460.33달러 요 위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진짜 어제도 얘기했지만 0.786 라인이랑 요 추세
상단이랑 거의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요 정도 됐다 하면은 스파이 같은 경우에도 아 지금 좀 비중 조절해봐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 생각 가지고 6%도 한번 볼게. 6% 같은 경우 요 얘도 그래서 빨간색 채널 윗채널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프리장도 67.42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치? 아직은 확 뚫어냈다고 보기에는 살짝 내려와가지고 확실하게 요 윗채널을 선택을 했구나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6% 같은 경우에도 역시 조금 괴리감이 생겨가지고 이제 갓 0.618 라인 위로 올라선 걸로 보이고 추세 상단은 이쯤에 보이네. 그치? 그리고 0.786 라인 72.13달러도 요쯤 지나가고 있으면서 스파이랑 6% 같은 경우에도 괴리율이 좀 생겼으니까 6% 같은 경우에도 0.618 라인도 올라섰고 이러니까 비중 조절 좀 해줘야 될 때겠다 해가지고 이것도 그렇게 해줄 것 같고 여기서 지금 보이지 얘든 채널 요렇게만 지금 켜놨어. 사실 요렇게만 켜놓은 이유가 더 확장해서 볼 때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랬던 거고 근데 이제 상승을 많이 보면서 봐가지고 채널 한번 켜봤었던 거였거든 QQQ에서도 근데 이렇게 키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요 윗라인도 생기지만 요 아랫라인도 생긴다는 거 위아래로 좀 같이 확장이 된다는 거 주의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비중 조절 어떻게 해야겠다 요 계획을 잘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 일단은 6%도 아직까지는 안 켜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렇게 보고 6% 이평선은 어떻게 쓰고 있나 라고 봤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한 다발로 묶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그래 6%도 그치? 더 갈 거지? 라고 생각이 들고 보조지표 마찬가지로 스토캐스틱이랑 KDJ 다 과열권 들어와 있고 지금 RSI도 과열권 70 가까이로 위쪽으로 보고 있는 모습 보인다. 그래서 스파이도 역시 QQQ랑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조금 더 갈 여력이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지금부터 당장 이제 머리 맞고 내려가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비중 조절하는 게 절대 아니야. 그냥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0.618 라인 오면 나는 이게 내 기준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은 비중 조절해가지고 가야지 전략대로 따라가려고 그래서 비중 조절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 참고해주면 좋겠고 그리고 속슬 이어서 볼게. 속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채널의 아래 채널 이쪽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프리장가도 45.01달러 요쯤에서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속슬은 사실 뭔가 대처하기에 조금 어정쩡한 자리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 나는 추세 여기 중앙선도 되게 센 저항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라고 생각하면 여기서 또 조금 대응을 해볼 수 있겠지. 근데 나는 요 중앙선을 크게 힘이 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아직은 속슬은 어정쩡한 자리다. 뭔가 대처하기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주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평선 한번 볼게. 이평선 같은 경우 얘도 모이는 모습 보여주고 위쪽으로 이제 200일 이평선 같이 이제 머리 딱 맞는 모습 보여줘가지고 이평선을 조금 의미 있게 썼었고 오늘도 그 아래 45.02달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요거 오늘 뚫어주면서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치? 생각이 드네. 보조지표는 덜 올라왔어. 그치? 확실하게 QQQ나 스파이보다는 조금 덜 올라오는 모습 보이지만 중기 스토캐스틱이랑 KDJ 같은 경우에는 과열권에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조금 그보다는 낮지만 장기 스토캐스틱도 바로 과열권 코 밑에까지 와있다. 오늘은 들어갈 수 있겠는데 이거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속슬 같은 경우에는 저 정도 보이지만은 보조지표 상에서도 쌍봉 띄워주면서 이렇게 사인해주면 그때부터 나는 조금 긴장하고 볼 것 같은데 아직은 보조지표나 이평선이나 추세나 지금 뭔가 대응해보기는 좀 어정쩡한 자리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속슬도 조금 더 지켜볼 것 같고 파스 같은 경우에는 얘기했었지. 지금 이제 좀 비중 조절 해줘야 될 때야. 근데 나는 비중이 지금 많지가 않아서 비중 조절은 안 했었던 거고 그 전에 이미 이 자리에서 했었거든. 0.618판 처음 맞았을 때. 그래가지고 지금 파스는 일단은 파란색 추세 상단까지 들어와 있었다가 오늘 프리장에서는 살짝 그 아래로 떨어져서 127.5달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요거 맞고
나는 다시 들어가고 싶은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 먹고 조금 이제 추세 하단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약 올르겠지? 그러면은 요거는 일단 요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위에 지금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저항선이 여기 파란색 진한 추세 상단은 요쯤이다. 그래서 얘도 조금 강한 저항 맞기까지 위로도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오늘 만약에 요런 추세 상단 저항 맞았어요 라고 생각해가지고 조금 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파스는 이평선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평선 지금 가까이 있던 거는 다 뚫어냈고 지금 한 다발로 거의 얘네는 세 명이 같이 평행해서 움직인다. 그치?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서 이평선 같이 모이는 모습 보여주니까 얘도 쟤네들이 또 튼튼한 지지선이 돼줄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중기 스토캐스틱 이제 첫 봉우리 만들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한 번은 또 살짝 눌려주는 모습 보여지고 스토캐스틱 상에서 그러니까 뭐 요렇게라든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두 번째 봉우리 만들어 갈 때는 조금 주시해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는 괜찮다 생각이 들고 그럼 원트 볼게. 원트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갭상을 아주 씩씩하게 했어. 그치? 그리고 오늘 얘는 원트 프리장가가 얼마일까? 보여주세요. 원트 70.85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거의 어제 시가랑 비슷하네. 그치? 아니야. 맞나? 맞네. 프리장가가 어제 시가랑 똑같네. 그렇게 해서 움직이고 지금은 채널 상단 가까이 가고 있어. 여기 있거든. 채널 상단 가까워져 가고 있어서 요쯤 오면은 얘도 이제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겠다. 원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지금의 위치는 조금 어정쩡하다. 피보나치 상에서 봤을 때도 0.5 라인밖에 가까이 있는 게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원트도 추세 상단까지는 조금 여유 두고 지켜봐야지 하는 생각이 들고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얘도 지금 아래로 이제 이평선들 한 다발로 모이면서 얘네가 지지선이 되어줄 것처럼 아주 든든하게 보여지는 게 있고 그리고 보조지표는 RSI 위로 향해 있고 장기 스토캐스틱, 중기 스토캐스틱, KDJ 전부 다 과열권에 진입을 했어. 그렇게 돼가지고 아직은 첫 봉우리 요거를 쌍봉으로 보기는 조금 아직 무리가 있겠지?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치? 키워서 보면은 일단은 한 뾰족은 생기긴 생겼다. 그치? 근데 요거를 봉우리로 진짜 봐줘야 될지는 조금 봐야겠지만 사실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은 들어. 과열권에서 지금 만들어진 거여서. 그래서 원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긴장해서 볼 필요는 없겠고 일단 이 위까지 진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그럼 얘도 이제 비중 조절해야지 라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아마존이랑 테슬라 오늘 프리장가 보면 조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아마존은 이렇게 움직이고 테슬라도 이렇게 움직이고 오늘 갑자기 어제처럼 갭상하거나 그러지는 않겠군. 그럼 원투도 조금 여유 두고 봐도 되겠다. 차트 오늘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댓글 한번 볼게. 뾰. 댓글 볼 땐 날 조금 키우겠어. 댓글. 따단. 주지치님. 나 너무 신기한 게 이분 영상을 보고 있었거든 계속. 그랬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댓글 남겨주셔서 깜짝 놀랐어. 오늘 처음 영상 봤는데 앞으로 자주 드릴게요. 앞으로 많은 분들이 기자비가 되어주세요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주주치님 하면은 아마 영상 본 사람들도 많을 것 같은데 나는 기억나는 게 혼자 주식하면 외롭잖아요 라고 맨날 오프닝마다 얘기해줘가지고 그게 생각나. 그래서 나도 외로워서 혼자 이제 얘기를 쓰기 시작했고 지금은 많이들 와서 같이 얘기하고 있어서 재밌게 주식하고 있는 것 같아. 이분도 주식 차트 되게 잘 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보고 있어. 감사합니다. 나도 가서 댓글 남겨야지. 맨날 눈팅만 했는데. 크레일리님 라뷰랑 TNA 한번 봐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줘가지고 라뷰 내 동생이 들어가 있어서 아는데 하락을 지금 길게 가지고 가고 있지. 그래서 사실 차트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이거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는 알겠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갈 거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할 거를 생각해가지고 지금 너무 매력적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라뷰가 길게 봤을 때 회복력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서 사실
어떤 그림을 원하는지는 알겠는데 얘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여기서 이렇게 횡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사고가 땅 생겨가지고 또 한 번 더 하락을 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지지부진할 수도 있고 나는 이런 그림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에 나는 대응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종목은 아니야. 라뷰는 바이오잖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는 진짜 폭발적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알거든. 근데 나는 하지 않아. 너무 무섭기도 하고 추세 자체가 우상향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하는 이런 애들, 회복력이 좋은 애들, 나는 이런 애들을 주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라뷰는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응이 된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그리고 아니면 짧게만 가져가고 손절에 대한 계획도 갖고 있어 라고 하면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나는 하지 않아. 그리고 TNA 같은 경우에 TNA도 나도 보긴 보거든. 근데 TNA를 어떻게 보냐면 보조지표처럼 봐. 그래서 얘가 추세선 여기서도 지금 박스권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가고 있는데 요 박스권을 얘가 만약에 깨부수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왜? 침몰을 앞둔 배에서 쥐가 막 도망간다. 이런 것처럼 약간 그런 신호탄으로 봐. 그래서 요번에 하락세에서도 요 지지선 지켜주면서 그냥 잘 움직이길래 아 괜찮겠다 괜찮겠다 이걸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기다렸던 거였거든. 괜찮아 괜찮아 아직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 있나? 아무튼 아직은 얘가 버티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다렸던 거였거든. 요렇게는 이용을 하는데 그럼 TNA에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좀 아쉬운 게 지금 사실 뭐 TQQQ나 6%에는 말할 것도 없고 불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뭘 보는 거냐면 회복력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뾰족하고 올라왔고 빵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TNA 같은 경우에는 회복력이 너무 약해.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도 TNA를 할 바에는 그래도 불즈가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 회복력이 더 좋고 어쨌든 우상향이 더 많이 보이는 종목들은 얘네들인 것 같아서 그래서 TNA는 그냥 보조지표로만 사용하고 나는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크레인디가 질문해준 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답은 못 해줄 것 같아. 그리고 케니님, 과속방지 딱 맞는 말이네. 나의 경우 TQQQ 평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37까지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5까지 왔는데 본전 심리상 너무 팔고 싶지만 일단 70달러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얘기해주는데 케니 아까 내가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TQQQ랑 QQQ가 괴리율이 많이 커졌고 QQQ 상에서 지금 0.618 라인인 여기 범퍼를 한번 맞았거든. 그리고 추세 상단도 얼마 남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좀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는 지금 조절을 좀 했는데 지금 조절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케니가 내가 알기로 현금이 얼마 없잖아.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70달러까지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려 보면서 두 가지 선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일단은 그러면은 하락을 각오를 한다. 약간의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 이제 조금 다시 그래프가 약간 하락을 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그냥 마음으로 세게 각오한다. 그래도 나는 멘탈 괜찮을 수 있어. 요거 각오를 한다 하는 게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 그러면 QQQ도 요렇게까지 왔고 그러면 요 추세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래로 떨어져서 기회 줄 때 난 잡을 수 있도록 그럼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 두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라고 하면은 지금 조금 손절을 해가지고 현금 비중을 늘려놓을 수 있다. 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현금 비중이 조금 있다라고 하면은 하락을 각오하고 그 하락폭을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해지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거든. 근데 해지는 당연히 손절도 각오를 해야 돼.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준이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간다고 하면은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숏을 잡는 거에 대해서 되게 겁이 많고 그리고 스스로도 엄청 잘 안 하기 때문에 내가 권유하는 건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한번 제시를 해보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70달러만 믿고 그래 이대로 그냥 쭉 갈 거다 이 생각은 하지 말고 적어도 마음에 각오는 하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고 그리고 피보나치 1.618로 연말내 최고가를 예상해보니 TQ 123달러까지 갈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123달러? 그래서 피보나치를 그렸다 했지 그래서 요거를 나도 봤어.
그래서 1.618까지 지금 예상을 해줬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키고 보니까 1.618 라인 아마 고점을 나는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여기를 잡았는데 최고가 여기를 잡아가지고 123달러를 본 것 같아. 근데 사실 이전에 얘는 지금 위치에서는 1.27이랑 1.414 얘를 먼저 봐주는 게 맞는 것 같거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정고점도 있고 추세 상단도 있고 뚫어갈 저거는 많아. 근데 지금의 위치에서 그냥 굉장히 부일적으로 본다. 정고가 당연히 깰 거고 미국 주식은 당연히 또 회복 다 하고 짱짱하게 갈 거지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지금 볼 수 있는 게 요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 한 100달러에서 107달러 요 정도 구간까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그냥 지금의 위치에서 차트가 또 변해가고 분위기가 어떻게 변해가면은 또 달라지겠지만은 나는 저 정도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 요거 장단기 금리차를 이용하면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0%에 바싹 가까워진 거 요거 보면은 솔직히 조금 겁나긴 해. 근데 0% 저기 이제 역전이 났다 해가지고 바로 뭐 주식 시장이 꼬꾸라지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 다들 잘 알고 있잖아. 거의 평균적으로 한 2년에서 5년이 걸리기도 하고 코로나 때 한 6개월 몇 달 만에 이제 침체가 좀 왔다라고 하지만 근데 결국에는 침체 온다고 하면 우리 주식 안 할 거야? 아니잖아. 그치? 침체 때도 주식 할 거니까 그때는 뭐 좀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전에 또 차트 상들에서 다 이런저런 신호들을 줄 거니까 그거에 대비해가지고 전략을 잘 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꽃다발 보내고 싶은 마음 알지? 고마워. 마음 고맙게 받을게. 이거 같이 준 걸로 생각할게. 냥냥펀치님, 덕분에 하락장 잘 이겨내고 있어요. 봄이네요. 댓글 감사해요. 티끌보아 맥라렌님, 이분이 내가 기억하기에 퇴직금 모아가지고 6% 지금 넣었던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지금 양전했다고 얼마 전에 얘기해줬던 거 기억을 하거든? 그래서 양전한 것도 축하하고, 생일이었던 것도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크레인리님, 매도점 한 번 더 확인해보고 가면 안 될까? 불지랑 쏙쏙 좀 뒤처지는 느낌이야. 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다시 봐도, 불즈 같은 경우에 나는 이거 보수적으로 본 거거든. 지금, 얘를 더 좋게 봤다라고 하면은 채널을 얘도 확장을 해서 봤을 거야. 요 추세. 그러면 요 추세 상단까지 봐도 될 것 같아 얘기를 했겠지만은 지금 나 이거 되게 보수적으로 본 거여서 요 정도 지금 보이는 것 같아. 조금 떨어지는 불즈는 사실 얘기했잖아. 지수가 회복하는 것보다 조금 더 속썩이면서 천천히 갈 거라고. 그래서 좀 뒤처지는 느낌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나는 아직까지도 매도점은 요 정도 추세 상단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쏙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뒤처진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채널 어쨌든 아래 채널을 지금 선택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들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럼 여기 중앙 요선에서 매도할 거야? 나는 여기서 매도 안 할 거야. 그래도 추세 상단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면서 기다려 볼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매도점 여전히 나는 추세 상단들로 봐. 그렇고 릴리님 TQQQQAD 좀 더 홀딩하면서 가져가 봅니다. 코인도 하고 있는데 코인이 많이 올라와서 기분이 좋네요. 오 축하드려요. 이분이 주식 3개월 차인데 코인은 1년 하셨다고 경력직이었고 줄리체님 빵구 가속 방지턱도 알려주세요. 빵구는 사실 영상에서는 안 봤었는데 그려놓긴 했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일단 추세 상단은 조금 남아있는 걸로 보이고 빨간색 추세 상단 여기가 이제 첫 선이 될 것 같고 여기에 피보나치 0.5 라인도 같이 지나가고 있어 31.22달러 요 정도 지나가고 있어서 여기를 가속 방지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파란색 요 추세. 여기 지나가고 있는 이 라인도 의미 있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추세의 중앙선이거든? 그래서 중앙선은 크게 힘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나는 저 위에가 가속 방지턱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 그렇고, 별빛소개님 TQ 수익률 작지만 익절하고 현금 확보했어요. 익절은 언제나 오라요. 별빛소개님도 초창기부터 봐주던 분인데 그동안에 계좌를 덮으셨던 건지 오랜만에 왔는데 이렇게 또 반가운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라니님 안녕. 영기님 활력 넘치는 영상 재밌게 봤어요.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이리님
실시간 보면서 대응하고 운도 좋았다. 하지만 리스크가 있어서 아주 큰 금액은 못 들어갔네요. 제이리님 되게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투자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갖고 있는 거 더 가져가 볼 거고요. 라이브는 안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셔가지고 내가 라이브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주식 라이브다라고 하면은 상상이 되는 게 막 내가 뭘 했어요? 내가 말했지? 내 말이 맞았지? 막 이런 이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이 종목도 한번 볼게요. 저 종목도 한번 볼게요. 뭐 이런 얘기 이런 모습들이 그려지는데 내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라이브를 하면서 줄 수 있는 게 뭘까? 뭘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봤는데 라이브로 크게 줄 수 있는 것도 주식 라이브로는 없을 것 같아서 당분간은 계속 그냥 주식 일기 형태로 촬영해가지고 올릴 것 같고 일단은 장전에 좀 여유롭게 올리는 걸 목표로 계속 할 것 같고 라이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청계천 퇴근길에서 수다 떠는 거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 아무튼 그래도 이런 제안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이것도 축하해줘서 고마워. 장민규님 찔끔 팔아서 한잔 하는 걸로 일단 잠시 존버. 밑에도 또 한 번 달아주셨어. 가볍게 매도하면서 담을 기약합시다 라고 달아주셨는데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 과속 방지턱에서도 그렇고 지금 아쉬운 마음을 갖자 하는 것도 가볍게 정말 가볍게 매도하면서 다시 이제 기회 준다면 여기서 담아야지. 그리고 올라간다고 해도 나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으로 괜찮아 하는 정도로 비중 조절해보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딱 이렇게 한마디로 또 정리해줘서 좋았어. 그리고 존버나드님이 분명히 60달러 이거 축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답을 안 달아주셨어. 우리 장도 봄이 왔나 봄 계속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데임TM보님 꽃 준 남자 아니야 여자 손님이라고 말했잖아. 끝까지 안 봤지? 쌍바닥님 누나 드디어 TQ에 빨간불이 들었어. 쌍바닥도 오랜만에 왔어. 푸틴한테 전화해준다고 하더니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양존했다니까 너무너무 축하하고 나도 고마워 다시 달아줘서. 실버아리님은 수익률 53%. 와 이제 이거 보면서 또 느낀 건데 내가 일기 쓰기 시작했던 게 10월 4일부터였거든.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그때 10월 4일이 차트상에서 보면은 요때야. 요날 시작을 해가지고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까지도 분위기가 달랐고 거의 한 여기까지는 조금 분위기가 비슷하게 갔던 것 같아. 이제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한 여기까지 분위기가 한번 달랐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분위기가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처음 초창기 때 이제부터 같이 해줬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또 잘 같이 움직이다가 이 이후서부터 점점 뜸해지고 안 보이고 그러다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반짝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고 아직 안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것도 약간 뭔가 지표가 돼주는구나 이런 것로도 이런 움직임을 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장을 떠났나 이런 것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계속 이제 봐주면서 계속 같이 했던 사람들은 이번 하락장에서 진짜 배운 것도 많고 전략들 다들 더 갈고 닦아서 업그레이드 레벨업 했을 것 같고 이제부터 들어와가지고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래에서 잘 잡아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너무 럭키하게 들어와가지고 참 기분 좋게 주식 시작했겠다. 좋은 추억으로 시작했겠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해봤고 그리고 영진님 기술적인 분석 정말 좋아하는데 되게 발랄하신 느낌이네요. 챙겨서 잘 볼게요. 고마워요. 그리고 그냥 이 얘기 계속 하고 싶었어. 조금 현금 확보해서 다음을 기약해보자. 기회 오면은 그때 무서워하지 말고 하자라고 달아주셨네. 도진식님 존버 굿밤 보내시라요. 도진식님이 늘 약간 쇼포지션이면서 계속 늘 경고장. 야 하락이 한 발 남았어. 너 지금 너무 뭐 욕심내지마. 하락 남았어. 계속 그렇게 얘기해주다가 롱을 잡더니 조금 말랑해졌네 댓글이. 그치? 민장님 시장이 좋아서 그런가 도아씨 표정도 좋아 보여요. 기분이 좋네요. 그냥폭 발효대왕님 하이요 더 사고 싶당. TQQQ 저도 꽃 선물할게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TQQQ 5개 샀다고 들었는데 TQQ 5개 사고 꽃 선물하면은 너무 안 남는 장사 아닌가요? 알로하니 형님 도아씨 덕분에 안 팔고 잘 버틸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계속 보면서 매도 타이밍 잘 잡아서 바보 같은 짓 반복하지 말아야겠어요. 알로하 뉴욕님도 완전 초창기는 아닌데 잠깐 안 보이셨거든. 근데 이제 다시 와서 아, 나 그래도 계속 버티고 있었어 라고 얘기해줘가지고 너무 반가웠어. 매도 타이밍 이제 슬슬 잡아가면서 어떤 기준 잡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 요 얘기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는 계속 만났으면 좋겠다. 아, 그리고 알로하 뉴욕님이 사실 이분이 하락 같이 맞은 분으로 기억을 해. 그래서 아마 알로하 뉴욕님도 요 하락장을 맞으면서 이 계단식 하락을 버티면서 굉장히 레벨업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다음에는 진짜 더 좋은 전략으로 더 괜찮은 기준 가지고 즐겁게 주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뿅. 그래서 오늘 얘기 결론, 상승에도 하락에도 심취하지 말자. 지금 올라간다고 상승만 간다 아니면은 이때까지 하락 계속했으니까 지금 눌리면 하락 가, 아직 하락 남았어 라고 이러는데 너무 심취하지 말고 어디로 가도 괜찮을 수 있게 살짝 아쉬운 게 정답일 수도 있다, 이 생각 가지고 비중 조절하면서 봤으면 좋겠어. 아무 데서나 매수 매도하지 말고 딱 내가 잡은 기준에 부합할 때, 나는 추세를 믿으니까 추세상이다. 나는 이평선을 믿으니까 이평선 어떻게 됐을 때, 요런 거 이제 생각해가지고 잘 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여유를 가지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안녕!